미국에서 델타 변이 감염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마스크 착용 지침은 지역 당국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잉글랜드와의 축구 경기를 응원하러 런던을 방문한 스코틀랜드 원정 팬 가운데 1,200여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부 조세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국에서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CDC의 자세한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마스크 착용 지침은 지역 보건당국에 맡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책 결정권자들이 각자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예. 월렌스키 국장은 다만 CDC가 앞서 내놓은 마스크 지침은 대체로 백신 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가 델타 변이 감염 증가에 따라 모든 주민에게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소식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예. 이에 대해 월렌스키 국장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감염자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CDC는 지역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LA가 속한 캘리포니아주는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긴 상황이어서 예. 다른 주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앞선 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확산 상황에 따라서 지역별로 독자적인 방역 지침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현재로서는 백신을 다 맞았으면 면역 효과가 있고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게 CDC의 권고라면서도 델타 변이의 위험성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예. 네.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이 이 CDC와 또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WHO는 이제 델타 변이 확산 우려를 이제 이유로 들어서 네. 백신을 맞았더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월렌스키 국장은 WHO의 권고는 이제 맥락이 미국과는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전 세계를 상대로 메시지를 내놓는데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률은 15%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66.5%에 이르렀으니까 지침이 좀 크게 다를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 이렇게 뭐 델타 변이가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을 하면서 이 마스크 착용 문제를 두고 서로 상충하는 메시지들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 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추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까지 수도 워싱턴 DC와 한 개 주를 제외한 이제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예. CDC는 미국 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의 비중이 26.1%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영국발 알파 변이가 47.8%로 가장 많지만요. 델타 변이가 그 다음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앞서 5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 CDC가 추정한 델타 변이 감염 비중이 10%였는데 한 달 만에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겁니다. 특히 미시간과 아칸소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에서는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입원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며칠 뒤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이때 기록적인 여행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인데요. 전미 자동차 협회는 현지 시각 1일부터 5일까지 미국인 4,700만 명이 자동차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자동차 여행객 수는 2019년에 4,150만 명이 지금까지 역대 최고 기록이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재회하려는 수요가 겹치면서 이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항공 여행도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전역의 공항이 소화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200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에는 미 국내선 항공 교통량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유럽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가 코로나19 확산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8일 런던에서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유로 2020 조별 예선전이 열렸는데요.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원정 팬들은 이 결과에 만족해서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자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아서 감염 확산으로 결국 이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 공중보건부국은 런던을 다녀온 원정 팬 수만 명 가운데
1,29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 중 397명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유로 2020 경기를 함께 응원하다 감염된 사례를 합하면요. 관련 확진자가 스코틀랜드에서만 2,0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예. 대부분 20, 30대 남성이었고요. 전문가들은 실내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 축구 경기를 응원한 것을 최근 확진자 증가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각국 정부들은 당연히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영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오는 3일 로마에서 열리는 잉글랜드와 우크라이나의 8강전에 원정 응원 대신 집에서 TV를 보며 응원할 것을 당부했고요.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이번 8강전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도록 영국발 입국자에 대한 5일 의무 격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